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소의 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미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옛날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의 소풍 버스 안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괴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떠들썩하던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으쓱해진 그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비장의 괴담소의 목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다. 소의 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발 그만 멈춰주세요. 한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귀를 막습니다. 다른 아이는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공포에 오줌을 지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신이 들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정신을 차린 교사가 앞을 봅니다. 운전기사가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운전을 멈춘 것입니다. 교사가 다시 주위를 둘러봅니다. 두려움에 실신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소의 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 남자가 오래된 헌책방에 들렀습니다. 우연히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소의 목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무심코 책장을 넘긴 순간이었습니다. 내용은 지독하게 음습했습니다. 도저히 끝까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그는 책을 덮습니다. 공포에 질려 서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궁금해집니다. 그 책의 결말은 무엇이었을까? 악몽 같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서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책은 들여온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실체 없는 공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담은 어디서 왔을까요?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의 목이 나타납니다. 때는 메이지 유신 무렵이었습니다. 나라의 측량과 인구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폐허가 된 땅을 조사합니다. 큰 나무 밑동을 살피던 그때였습니다. 엄청난 양의 인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의 머리뼈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뼈의 수를 대장에 기록합니다. 조사를 마친 그는 남쪽 마을로 갑니다. 숙소의 주인에게 그 일을 말합니다.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니 옛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애도 막부 말기의 일이었습니다. 텐포 3년부터 큰 기근이 닥칩니다. 바로 텐포 대기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려 쓰러져 갔습니다. 죽은 말의 날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조차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 외지인이 마을에 들어옵니다.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 이웃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손에는 낙과 곡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몰이 축제를 발설하지 마라. 그들은 외지인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한 사람이 이웃마을에 갑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소의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조차 잊혀졌습니다. 주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떠납니다. 공무원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관청으로 돌아온 그는 선배를 찾습니다. 선배는 옛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끔찍한 추측을 내놓습니다. 대기근 때 사람을 잡아먹은 것 같다. 죽은 시체만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약한 사람을 골라 잡아먹은 것이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소의 가죽을 씌웠을 것이다. 소몰이 축제라 이름 붙인 것이다. 세어본 인골은 마을 사람 전부였다. 소뼈의 수도 마을 가축과 같았다. 이런 일은 묻어두는 게 좋겠다. 선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러일 전쟁 무렵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는 늙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손주 하나가 진실을 깨닫습니다. 남쪽 마을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소몰이 축제라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뼈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소의 목에는 저주가 붙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압니다. 본질을 파헤치는 이야기에는 영혼이 깃듭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 사이로 번집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와 부추를 먹는 이유입니다. 너무 굶주린 나머지였습니다. 부모 형제가 모두 소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잡아먹었습니다. 파와 부추를 먹자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굶주림의 시기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같은 풍문이 있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결국 소의 목의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괴담입니다. 어쩌면 그냥 전설로 남는 게 낫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상상력입니다. 소의 목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께 묻습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들었다고 믿는 것입니까? 소의 목은 오늘도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